여러분, 세상 모든 것의 가격, 이거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? 시장에는요, 보이지 않는 힘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. 오늘은 바로 그 경제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, 균형을 분석하는 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커피 한 잔, 이 가격,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? 흔히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잖아요. 바로 그 손의 정체가 오늘 우리가 알아볼 균형이라는 개념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. 그 답의 핵심, 네, 바로 균형입니다. 경제학에서 균형이라고 하면요, 여러 힘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를 말해요. 뭐랄까, 완벽하게 수평을 이룬 저울처럼 모든 게 제자리를 딱 차진 아주 고요한 정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우리는 이 균형의 세계를 한번 단계별로 탐험해 볼 건데요. 먼저 균형이 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. 하나의 시장은 어떤지,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곡선 모델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. 이걸 넘어서 여러 시장을 동시에 보는 더 큰 그림, 그리고 마침내는 경제 전체의 균형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, 균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? 모든 경제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거니까요. 이 근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. 이거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 줄다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.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막 당겨서 아무도 안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, 경제학의 균형도 정말 똑같습니다. 사려는 힘하고 팔려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서 완벽하게 딱 상쇄되는 바로 그 지점, 그걸 말하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실제 시장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? 두 번째 주제, 바로 부분 균형입니다.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요. 오직 하나의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기에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. 아, 경제학 하면 짝 떠오르는 바로 그 유명한 그래프죠. 맞습니다. 사려는 사람들의 움직임, 바로 수요 곡선. 그리고 팔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인 공급 곡선. 이 두 힘이 만나는 단 하나의 점, 바로 저 P스타, Q스타가 시장의 균형점이에요. 정말 신기한 건요, 바로 이 지점에서 생산자랑 소비자 모두가 아무 불만 없이 오케이 하고 거래하는 완벽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. 이 그래프에 그려진 선들,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. 좀 복잡해 보이시나요?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건 그냥 가격이 변할 때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더 사거나 덜 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, 세상을 좀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 같은 거니까요. 자, 그렇다면요,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 수식만 가지고 두 선이 만나는 정확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? 방법은요,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. 자, 생각해 보세요. 균형점에서는 사려는 양이랑 팔려는 양이 똑같아지겠죠? 그러니까 첫 번째, 두 식을 그냥 갖다고 놓는 겁니다. QD = QS. 그리고 두 번째, 각 식을 대입하고요. 마지막으로 가격 P에 대해서 쫙 정리하면 끝! 이렇게 해서 시장의 비밀을 푸는 열쇠, 바로 균형가격 공식이 탄생하는 겁니다. 어때요? 경제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주 명쾌한 논리 퍼즐 같은 거죠. 근데 말이죠, 현실 세계가 정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직선처럼 단순할까요? 물론 아니겠죠. 자, 그래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. 이제 모델에 현실을 한 스푼 더 더해볼게요. 바로 비선용 모델입니다. 자, 왼쪽이 방금 우리가 봤던 아주 심플한 직선 모델이고요. 오른쪽이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곡선 모델입니다. 딱 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? 이 곡선이 현실을 훨씬 더 잘 반영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명품 가방 가격이 조금 내린다고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진 않잖아요. 근데 특정 가격 밑으로 훅 떨어지면 갑자기 사람들이 확 몰리는 그런 현상, 바로 그런 걸 이 곡선으로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수요가 이런 2차 함수, 그러니까 포물선 모양일 수도 있어요. 자세히 보시면 가격 P의 제곱이 들어갔죠?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,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저건 도저히 못 사겠다 하면서 아예 관심을 꺼버리잖아요. 그래서 수요가 확 꺾이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훨씬 더 잘 표현해준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. 이 곡선이 공급선이랑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네,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균형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
물론 실제 현실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지점 하나로 찾아가겠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죠?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. 모델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균형을 찾는 핵심 원리는 절대 안 바뀐다는 사실. 결국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다. 이 대원칙은 그대로라는 거죠. 뭐 그냥 세상을 보는 돋보기의 성명이 좀 더 좋아졌다.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지금까지는 우리가 커피 시장 딱 하나만 봤어요. 근데 생각해보면 커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대신 녹차를 더 마시지 않을까요? 그쵸?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볼 시간입니다. 네 번째, 일반 균형. 모든 시장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균형을 찾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부분 균형이 커피 시장 하나만 떼어놓고 분석하는 거라면 일반 균형은 커피 가격의 변화가 녹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설탕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이렇게 모든 시장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아주 거대한 접근 방식입니다. 경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는 거예요. 아니,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긴 한 걸까요? 수학자들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. 단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해요. 복잡한 수식 얘기는 빼고 쉽게 말해볼게요.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, 즉 미지수의 개수만큼 우리한테 힌트, 즉 방정식이 주어져야 하고요. 또 그 힌트들이 서로 막 모순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야만 이 엄청나게 큰 퍼즐의 유일한 정답을 딱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이 강력한 분석 도구를 가장 큰 그림, 바로 한 나라의 경제 전체에 적용해 볼 겁니다. 다섯 번째 주제, 국민소득의 균형입니다. 네, 거시경제학의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유명한 모델 중 하나죠. 바로 이 케인즈 모델을 사용해서요, 한 나라 경제 전체의 균형점을 얼마나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모델은 경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. 한 나라의 총소득 Y는 결국 국민들이 쓰는 돈, 즉 소비 C, 기업이 쓰는 돈인 투자 I, 그리고 정부가 쓰는 돈, 정부 지출 G를 다 합친 거라는 거죠.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소득 Y가 늘면 우리 소비 C도 따라서 늘어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.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어떨까요? 정말 놀랍게도요. 우리가 앞에서 커피값 계산할 때 했던 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. 소비함수를 시계에 쏙 집어넣고 Y에 대해서 쫙 정리하면 그걸로 끝. 그러면 한 나라의 가장 안정적인 소득 수준, 즉 균형 국민소득 공식이 짠 하고 나옵니다.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? 커피 한 잔의 가격을 정하던 그 단순한 논리가 한 나라 경제 전체의 운명을 설명하는데 똑같이 쓰인다는 거요. 자,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모든 것을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균형이란 서로 연결된 변수들이 더 이상 변할 이유가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조정된 상태다.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안정을 이룬 바로 그 순간, 그것이 바로 경제학이 말하는 균형인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시장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이 도구만 있으면 우리는 과연 경제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현실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또 다른 변수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